안녕하세요. 농협시험 준비하시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챕터 2 수리능력 검사 같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여기 프리뷰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뷰 보니까요, 여러분, 수리능력 검사에서는요, 중학교 수준의 이제 뭐 속도, 확률, 농도, 방정식 등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수학의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꼭 뭐랄까요, 마스터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문제가 한 문제당 여러분 1분 정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어찌 보면 한 30초 정도 내외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고민하는 시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이거야, 답이 계산은 이거고 식은 이거고 공식은 이거였지라고 쫙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내에 뭔가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거리, 시간, 속력 요 문제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쪽이 여러분 아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판단했을 때 내가 거시속 문제는 조금 오래 걸려. 그러면 그건 잠깐 제껴두고요. 다른 문제 먼저 다 풀고 와서 거시속 문제만 전부 다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농도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농도 같은 거는 확 한 번에 한 2, 30초 내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 활용해 주시면 될 거고, 1문제, 확률 문제 이런 거 점점점 한 번씩 풀어보시면 알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일단은 팁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편하신, 그것만 탁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실전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공식을 미리 암기한다면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깔끔하게 적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서술형,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서술형 문제처럼 예쁘게 푸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그냥 답만 빨리 탁 고르는 게 우선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답만 빨리 탁 고르는 게 최고 우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문제 하나하나를 막 모든 걸 다 열심히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얍삽하게 풀 수 있을까? 요걸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얍삽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아무튼 간에 제일 빨리 뭔가 최대한 계산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어넣고 싶은 보기가 있다면 집어넣어도 돼요. 집어넣으셔서 빨리 그걸 판단해서 이것보다는 작네, 혹은 이것보다 크네, 이거 답이네, 결정 중에 뭐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빠를 때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으로만 가야지 그건 아니에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한 50여 문제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기출 문제라고 적혀 있는 것들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출 문제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요,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죠. 갑과 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첫 번째 판은 서로 비기고 두 번째 판은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첫 번째 비길 확률이 얼마죠, 여러분? 총 낼 수 있는 경우는 갑이 3가지고요. 을도 3가지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총 9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비길 수 있는 경우는요, 주먹주먹, 가위가위, 보자기 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분의 3의 확률로 결론적으로는 비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가위바위보는 뻔해요.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쪽이 이길 확률 3분의 1, 이쪽이 이길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판에서는 승부가 결정된 확률이래요. 그러면 비기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1에서 3분의 1만 빼주면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이 이길 확률 3분의 1, 이쪽이 이길 확률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요, 여러분, 뭐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거 뭐 동시에라는 말을 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연속적이려가 좀 더 맞아요. 연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라인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럴 때는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나와서 여러분 9분의 2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한번 2번 풀어보죠. 자, 갑을병 3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3번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하기로 했대요. 현재 갑과 을은 2번씩, 병은 1번 이겼다고 할 때 병이 최종 승리할 확률이에요. 여러분, 이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총 경우의 수는 27가지예요. 왜냐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난해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인데 병이 이길 확률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갑과 을은 이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3번 이기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이미 걔네들은 2번씩 이겨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면 안 돼요. 갑이나 을이나 둘 중 한 명이라도 이기면 안 돼요. 그럼 계속 누가 이겨야 된다는 소리냐면 병이 2번 다 이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병이 한 번 또 했는데 이겼고요. 그래서 2승이 됐고, 또 한 번 했는데 병이 또 이긴 거예요. 그래야 병이 우승입니다. 그죠? 그럼 한마디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병이 2번 연속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병이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전체가 일단은 27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27가지 중에서 병이 네, 뭐 병이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인데 여러분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비길 확률이 여러분 얼마일까요? 비길 확률. 비길 확률이면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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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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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 보자기, 보자기. 요때 한 번 비겨요. 3번, 그죠? 그 다음에 주먹 가위보를 서로 예쁘게 서로 골라가면서 낸 거예요. 여기가 갑, 을, 병이라고 해볼게요. 갑이 주먹 냈을 때 얘네들이 가위랑 보자기 내고 얘네들이 보자기랑 가위 내고 얘가 가위 냈을 때 얘가 주먹 보, 그 다음에 그죠? 보 주먹,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보를 냈을 때 가위 주먹, 그 다음에 주먹 가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총 몇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9가지가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7분의 결과적으로 비길 수 있는 경우가 9입니다. 그죠? 네. 그럼 27분의 9 비길 경우가 9구나.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그죠? 네, 3분의 1의 확률로 어찌 보면 비겨요. 그 다음에 병이 이겨야 되죠 지금 건요. 그러면 3분의 1은 빼야 되고요 여러분. 그죠? 비길 경우는 빼야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시장님 이거 다시 할게요.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갑을병 3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3번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갑과 을은 2번, 병은 1번 이겼다고 할 때 병이 이길 최종 승리할 확률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갑과 을은 더 이상 이제 승리하면 안 돼요. 그죠? 병만 결국 몇 번 더 승리해야 된다는 소리죠. 2번 더 승리하던지.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조금 어찌 보면 내용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음 판은 병이 이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셋 다 2승, 2승, 2승씩이죠. 그죠? 근데 마지막 판을 병과 갑이 이기든 병과 을이 이기든 어쨌든 둘 다 3승에 먼저 도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둘이 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결론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대결을 한다. 이런 개념까지 조금 첨가를 해주셔야 문제 푸는데 네, 답안지 그대로 해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걸 약간 염두에 두셨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기는 경우는 없대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주먹 가위보 나와서 이렇게 비기는 경우가 없답니다. 주먹, 주먹, 주먹 이런 것도 없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러분 보면 아예 비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요. 네. 6개를 그려야 되죠. 자,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갑, 을, 병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 네. 이긴 사람을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쫙 적어보면 갑이 이겼습니다. 이 경우가 분명히 하나 있을 거고요. 을이 이겼습니다도 있을 거고 병이 이겼습니다도 있을 거고 갑과 을이 이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어차피 네, 해볼게요. 갑과 을이 이겼습니다. 갑과 병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을과 병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총 6개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6개가 어찌 보면요 모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기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어차피 여기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얘가 주먹일 때 가위, 가위, 가위일 때 보, 보 이런 식으로 다 어찌 보면 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총 나타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원래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가지인데 비기는 경우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9가지는 빼야 돼요. 그 전체 경우가 여러분 18가지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18가지 중에서 얘가 주먹 낼 때 가위, 가위, 뭐 보자기 낼 때 주먹, 주먹, 그 다음에 가위 낼 때 보자기, 보자기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여러분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의 확률이 각각 6분의 1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18가지, 실제 18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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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경우만큼 나오는구나. 그래서 각각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먼저 병이 한 번 무조건 먼저 이겨야 돼요. 혼자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이기면 다른 사람은 3승 돼서 안 돼요. 그죠? 혼자 이겨야 됩니다. 그럼 병이 혼자 이길 경우의 수는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확률. 그러니까 첫 번째 판은 무조건 병 혼자 이겨야 되니까 6분의 1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 판은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병이 혼자 이겨도 돼요. 그죠? 병이 혼자 이겨도 되고 또 어떤 경우도 되죠? 병이 만약에 네 동시에 같이 이겨버렸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처럼요. 한마디로 6분의 2의 경우가 나온다면 자 이렇게 된다면 얘도 3승이고 얘도 3승 얘도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얘네 둘이 한 번 더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병이 이길 확률은 결론적으로는 2분의 1이겠죠,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서 비길 경우가 없다니까 이길 확률도 2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나와서, 네, 3분의 1일 확률만큼, 네, 두 번째 판까지 가서 이기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해야 될까요? 이건 첫 번째 판을 병 혼자 이길 확률, 여긴 두 번째 판에 어찌됐든 병이 이길 확률이니까 곱하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18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답안지랑 여러분 똑같은 해석이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고요. 네, 주머니 안에는 빨간 공 5개와 파란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공 3개를 꺼내고 두 번째 공 3개를 꺼낸다고 할 때 처음엔 모두 빨간 공이고 두 번째는 모두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3개를 꺼낼 거예요. 주머니 안에는 총 10개가 있고요. 10시 3분에, 그죠? 10개 중에 3개 꺼내는 것 분에 빨간색만 다 꺼냈답니다. 5개 중에 3개를 다 꺼냈나 봐요. 그 다음에 고 하니까 여러분 고배 법칙으로 가야 되죠? 두 번째는 모두 파란 공이래요. 두 번째 공 3개를 꺼낸다. 그러면 여러분 앞의 경우에서 지금 빨간 공 3개만 꺼냈다고 가정하고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그 다음번에는 파란색 공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또 5개 중에 3개를 골라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개를 곱해버린다면 이거이고 이거인 확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시 3을 얘로 계산해주면요. 19, 8 밑에 1, 2, 3이 깔려 있고요. 얘도 5, 4, 3 밑에 1, 2, 3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쓱쓱 지워질 거고요. 5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4도 지워지죠? 네. 3도 지워지네요. 위에 다 지워져 있고 밑에만 봤더니 4, 3, 12분의 1이에요. 앞에 건. 네. 얘는 여러분 7, 6, 5에 1, 2, 3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요. 5, 4, 3에 1, 2, 3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분자가 10이고요. 분모는 35인데 또 5로 약분이 되네요. 네, 7분의 2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세요 하기 때문에 여기도 6으로 바뀌어서 네, 전체 확률은 4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긴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네,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중혁이는 상혁이보다 네, 상중한 것 같아요. 네, 중혁이는 상혁보다 6살 많고 3년 뒤에 하혁의 나이가 성혁과 중혁의 나이 합보다 9살이 적어진다 라고 나왔네요. 네. 셋의 나이가 합치면 86세라면 상혁이의 현재 나이는 그랬어요. 그럼 상혁이 현재 나이를 X살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중혁이는 상혁이보다 6살이 많대요. 그러면 중혁이는 X 플러스 6살이에요. 3년 뒤라면 여러분 얘네들이 각각 몇 살이 돼 있는 거죠? 네, 3 플러스 X살, 얘는 X 플러스 9살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거 여러분 상중하예요. 하혁이의 나이는 이 둘의 나이의 합보다 9살이 적어진대요. 이게 여러분 몇 년 후죠? 3년 후랍니다. 그죠? 네. 이게 3년 후니까 하혁이의 지금 나이는 몇 살인가요, 여러분? 요게 네, 하혁이의 지금 나이가 아니라 3년 후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는 여러분 몇 살일까요? 이 나이에서 몇 살을 빼면 되죠? 3살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빼기 3 하면 이게 지금의 하혁이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했을 때 요거 셋을 다 더했더니 얼마랍니까? 86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지금 쓴 모든 식을 다 더해야 돼요, 여러분. 자, 2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여기는 2x 플러스 12인데 뒤에서 뭐가 빼지고 있죠? 네, 빼기 12가 존재하네요. 두 개 지어질 거면서 계산해 주시면 4x 플러스 6이 86이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4x가 80이라고 나오고요. x는 2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혁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20살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 12번까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둘레가 30km인 운동장을 언니와 동생이 같은 점에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2시간 만에 처음 만납니다. 언니는 시속 3km로 걸었고 동생은 이보다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둘이 같은 출발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랬네요. 거시속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여러분. 어떤 도로 같은 개념, 운동장 개념, 호수 개념, 주변을 돈다라는 개념이에요.
돌 때 여러분 방향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일 때는 여러분 속도랑 속도를 뭐 해야 되냐면 빼기를 해야 되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속도랑 속도를 더하기로 가야 되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얘가 V1이고요. 얘가 V2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문제는 시작해가지고 돌아요. 돌아서 빠른 애가 얘를 언제 따라잡겠습니까?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빠른 애가 간 거리는요. 이 느린 애가 간 거리보다 딱 한 바퀴를 더 돌았다는 소리예요. 한 바퀴 휙 돌고 와서 다시 뒤에서 쫓아와서 딱 만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여태까지 천천히 간 거리를 얘는 한 바퀴를 뱅 돌고 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니까 딱 두 녀석의 차를 구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한 바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t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요. v1t에서 v2t를 뺐을 때 이건 뭐냐면요. 얘가 v1의 속력으로 t 시간만큼 간 거리는 얘가 뭐냐면요. v2의 거리 속력만큼 t 시간만큼 간 거리를 뺐더니 그것이 어찌 보면 요 녀석의 한 바퀴더라. 그럼 한번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어찌 보면.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가운데 여러분 2시간 만에 처음 만났대요. 그러면 이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네, 언니는 시속이 3이고요. 동생은 더 빠르답니다. 그럼 뒤에 거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언니 속도와 그 다음에 시간이요. 그 다음에 시간만 나와 있죠, 지금. 네, V1. 이것이 한 바퀴 나와주면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라서 넘어가니까요. 36이고요. 2로 나눠준다면 V1은 18km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18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엄청 빠르네요. 그 다음에 둘이 같은 출발점에 서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돈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바뀌어요, 여러분. 이쪽 지점에서 이렇게 반대로 돈답니다. 그러면 얘가 간 거리의 합과 얘가 간 거리의 그때 합이 결과적으로는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얘가는 지금 18km/h로 가고요. 얘는 3km/h씩 갑니다. 그죠? 그래서 동시에 어쨌든 만났다. 그 소리는 여러분 이 두 녀석에 뭐가 나오냐면 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18 곱하기 t1, 3 곱하기 t1이요.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값인 30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뭐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여러분 나눠도 됩니다. 나눠보죠. 3, 3, 3 나눠주면요. 6t1, t1은 10이라고 나올 거고요. 얘들이 더해주면 여러분 몇이죠? 네. 7t인가요? 네. 7t1이 여러분 10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t1은 몇 분의 몇이라고 잡을 수 있죠? 7분의 10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까? 7분의 10시간 후에 만납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나눠야 될 겁니다. 네, 거꾸로 나눴네요. 1 해주고요. 점 28. 네, 20이 나오니까 7이 1.42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네, 12 해주면 14 해주면 60이 나오니까 7, 8에 56. 1.428 정도 나옵니다. 1.428의 가장 근사값은 1.43시간이겠죠.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네. 기본적인 거 설명을 좀 하느라고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속도 두 개를 더한 것이 곱하기 시간 곱하면 한 바퀴.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거는 두 개를 속력을 뭐 하죠, 여러분? 뺀 다음에 t시간 곱하면 한 바퀴.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t시간 곱하면 한 바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여러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거시속 문제 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 부산대구 자동차 왕복 운행이에요. 갈 때는 42km/h의 속력으로 갔고요. 돌아올 때는 70km/h 속력으로 돌아왔다면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란 말을 좀 그렇고 총이라고 해보자.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겠나요? 네. 이것이 평균 속력이에요. 그러면 갔다 왔다, 네, 42km, 70km 왕복 평균 속력 얼마 모르죠? 부산에서 대구까지 거리를 몰라요. S킬로미터라고 해봐요. 그럼 갈 때 여러분 42km/h로 갔어요. 올 때는 70km/h로 왔어요. 그럼 총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42분의 S입니다. 일단은요.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은요. 70분의 S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분의 여러분 뭘 하면 될까요?
네, 총 이동거리는 S만큼 갔다가 S만큼 다시 왔으니까 ES를 걸어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SSS가 지워지죠, 이렇게. 네, 통분해서 지우셔도 돼요. 아무튼 계산해주면요, 42랑 70에 여러분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나요? 네, 35, 6, 많이 겹치네요. 네, 7로 나눠주면 6하고 10이죠, 여러분. 거기다 한 번 더 2로 나눠주면 3하고 5네요. 그러면 14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곱한 값으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네, 14 곱하기 5 하면요, 여러분 90에요. 90의 3배, 270을 양변에 곱해버립니다. 270 곱해버리면 얘 몇 대죠? 270은요? 네, 계산을 잘못했나요, 제가? 14에다가 3 곱하면, 14에다가 5 곱하면 여러분 70이네요. 네, 210을 곱해야 돼요. 죄송해요. 210, 210을 곱해버립시다. 그냥 여기만 210으로 여러분 통분할게요. 그럼 210분에 얘는 몇이 올라가죠? 실제로는 5S였고요. 아까 이거 지우기 전의 모습으로 갈게요. 3S였고 위에 2S가 있는 형태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8S분의 420S, 420 맞죠? 네, 420S예요. SS 지워지고 8하고 420하고 4로 지워질 겁니다. 그러면 4로 지워지면요, 네, 105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05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2.5km/h가 평균 속력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면 쫄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막 등장을 해야 됩니다. 막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쭉, 네, 넘어가셔서요. 기출문제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소금물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소금물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꺼놓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소금물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은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소금은 뭐분의 뭔가요? 소금은 100분의, 그렇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식이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식이 틀린 건 아니고요. 요렇게 됐어야 되는데, 요 말을 여러분 대부분 놓쳐요. 그 대부분 이제 소금물의 무게가 100g, 200g 이렇게 깔끔한 단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나눌 생각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거, 네, 요 개념만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얘랑 나누지 마세요.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을 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소금물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이겁니다. 총 4개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소금물 100g에 네, 10%짜리와 100g에 네, 만약에 뭐 20%짜리 섞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100g과 100g을 섞었으니까 200g이 될 거고요. 여기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나오고 가장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가서 10% 됐을 거고 여기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가서 20%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얼마만큼 들어가서 X%가 됐을 거니까 이 넣었던 양들의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양과 여기 있는 양의 합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양의 합과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서도 소금은 하고 풀 겁니다. 그럼 여기 두 개 섞었으니까 이 소금 두 개의 합은 이쪽 소금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식에 대입해보죠, 여러분.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 100g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네. 여기는요, 100분의 농도 20% 곱하기 100g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요,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200g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워요. 그죠? 여러분은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지워야 되냐면 여러분, 어차피 얘네들이 는이라면 양쪽에 똑같이 100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얘랑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세 개가 지워지죠? 그러면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요, 어라? 이거 곱하기 이거 나오네. 어라?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나오네. 어라?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나오네. 이렇게 판단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래야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커 모양만 내가 그려놓고 얘네들이 뭐 하라고요? 곱하래요. 얘네들이 뭐 하라고요? 곱하래요. 그거 두 개 더하면 이거래요. 이거 두 개 곱한 거. 깔끔한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000 더하기 2000은 200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3000은 200x예요. 그래서 x는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15%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형도 알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 유형은요, 엄청 쉽습니다. 세 번째 유형하고 같이 알려드릴게요. 두 개, 세 개가 똑같아서요. 뭐냐면요, 얘는 물 첨가, 얘는 물 증발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g에 10%짜리가 있었다. 100g에 10%짜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물을 100g 첨가시켰대요. 그럼 여러분 맹물을 첨가시킨 거니까 소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몇 %짜리죠? 0%짜리예요. 맹물. 그러면 더해주니까 200g에 몇 % 나오니 요거죠. 자, 요번에는요, 물을 증발시킵니다. 50g을 물을 증발시킵니다. 증발시킬 때 여러분 소금이 같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물만 올라가나요? 물만 올라가죠? 그래서 그 물의 어차피 농도는요, 0%짜리예요. 그럼 100에서 50g을 빼니까 50g에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공식을 적어볼까요? 10 곱하기 100이죠? 1000이 나와요. 0 곱하기 100이죠? 0이 나와요. 200 곱하기 X죠? 네. 그래서 X는 몇이 나오나요? 5% 나옵니다. 몇 분짜리인가요? 몇 초짜리인가요? 2, 3초 내에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얘도 공식 써볼까요? 10 곱하기 100이니까요. 네. 1000 더하기. 어차피 0이 곱해지니까 0이에요. 그것이 50X구나. 그래서 X는 20%구나.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1, 2, 3번이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고요. 4번도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고유형은 살짝 여러분이 생소할 수가 있어서 따로 적겠습니다. 100g에 10%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뭘 첨가하냐면 생소금을 첨가해요. 소금 첨가예요. 그냥 소금을 좀 더 넣었다. 근데 소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농도가 몇 %짜리냐면 100%짜리입니다. 농도 100%짜리 소금을 넣은 거예요. 소금을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몇 그램 나오니 150g이고요. 몇 % 나오니 몰라요. 요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식 적용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뭐 하면 되죠, 여러분? 곱하면 돼요. 얘들이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6000은 150x라서 나눠지면서 x는 40%라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유형 4개만 갖고 여러분 모든 소금 문제는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보도록 하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24% 소금물과 14% 소금을 섞어서요. 20% 소금을 900g을 만들었대요. 그죠? 근데 각각 얘네들의 양의 차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그죠? 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녀석을 A라고 해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을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Agram에 24%짜리, Bgram에 18%짜리를 섞어서 결론적으로는 900g이죠, 여러분? 네. 900g에 20%짜리를 만들었대요. 그럼 그렇게 B컷 표현해주면 돼요. 네. 의미는 없습니다만 공식에 적용시키면 얼마죠, 여러분? 네. 24A 더하기 18B는요. 여기서 나오는 1800, 18,000인가요? 네. 18,0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더했을 때 몇 g이라는 거죠? 9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900입니다. 이거 두 개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네, 연립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최대한 약분 해보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뭐 24배 그냥 해보고 할까요? 네,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요. 900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썩 곱하는 게 유쾌하진 않네요. 네, 그냥 6으로 나누고 시작할게요. 666 나눠주면요. 4A 플러스 3B는 300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3배 해보죠. 3A 더하기 3B는 2700이에요. 고로 A는 몇 백이라고 나오냐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겁니다. 두 개를 빼버리면 지워지면서 빼면 A가 나오죠. 3000에서 2700 빼면 300이 나오죠. A가 300이면 당연히 B는 600이구나. 두 녀석의 뭐라고 했죠, 여러분? 소금물의 차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구하세요 하면 몇 %가 나오죠, 여러분? 네. 300g 몇 %가 아니라 300g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이 2번 되겠네요. 21번 보죠. 똑같은 문제 위주고요. 네, 문제 같고요. 농도가 10%인 A 소금물 200g이 있는데 A 소금물보다는 소금의 양은 2배, 물의 양은 절반, B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B 소금물의 농도는 몇 %가 되겠습니까? 그랬네요. 네, 얘는 여러분 기본 공식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기본 공식이 뭐였죠? 아까 소금은이었죠?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그렇죠?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00g의 소금물이 있고요. 10%랍니다. 그럼 100분의 10% 곱하기 200g이니까 여긴 요걸 지워줘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20g에 결국 뭐가 갖고 있냐면 소금을 갖고 있다는 소리고요. 소금의 양이 2배라니까 소금은 40g을 갖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200g에 20g이 소금이었으니까 물은 180g이었단 말이죠. 근데 물의 양은 절반이니까 90g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을 섞었을 때 농도 얼마예요? 그거잖아요. 그럼 농도를 구하세요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100을 곱해주고 소금물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금의 양이 40g이니까 40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4000이 될 거고요. 소금 물로 나눠야 되는데 소금물이면 여러분 물만 나누면 안 돼요. 물하고 소금하고 합쳐진 값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몇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네, 130으로 나눠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요것이 농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용시켜서 농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변형하고 얘는 내려주고 얘는 올려주고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0하고 0 지워지고요. 400을 13으로 나눠보죠. 이렇게. 3이 나올 거고 39, 1, 0이 나오네요. 0점 몇 나올까요? 7 정도 나올까요? 네, 7 이렇게 나오고요. 90 나오니까 7은 살짝 안 돼도 6 정도는 나오죠. 30.76 정도니까 한 칸 업돼서 30.8이라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21번에는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22번도 한번 풀어보죠. 자, 공식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등장했었는데요. 소금을 750g에 150g의 물을 첨가했대요. 그랬더니 5% 소금을 되었다. 원래 몇 퍼센트 농도였겠는가? 비커 모양 그려주면요. 750의 X%였던 녀석이었는데 여기다가 물만 150을 더 넣었대요. 그러면 물만 넣었으면 빵 %짜리죠? 네. 넣었더니 5% 소금물이 되었답니다. 두 개 더하면 여러분 900g이죠. 그럼 공식에 적용시키면 750x 더하기 이쪽은 0이에요. 이쪽은 45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개 나눠주면 6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x는 몇 g이냐면요. 60g이 아니라 60%가 아니라 6이군요. 여러분 나눠주면. 그죠? 나눠주면 6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6%짜리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23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얘도 여러분 소금물 문제인데 소금 문제로 생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시럽과 물의 비율이 1대3인 용액 A와 비율이 2대3인 용액 B가 있는데 일부를 섞어서 시럽이 73g 있는 혼합액 220g을 만들었다면 용액 B는 얼마나 사용했겠는가 그랬어요. 조금 어렵네요, 여러분.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시럽과 물의 비율 1대3이라는 거는 여러분 첫 번째 A라는 거는 물 분의 어찌보면 물 더하기 시럽 분의 시럽 곱하기 100이 어찌 보면 농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분의 1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몇 퍼센트의 농도냐면요, 여러분? 25%짜리 용액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몇 g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3대2로 2대3으로 섞여 있다 그러면 전체가 5개 중에 2가 어찌 보면 시럽의 비율이니까 40%짜리 어떤 시럽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게 B예요. 이 중에서 여기에 몇 g, 여기에 몇 g을 섞어서 73g 들어있는 네, 시럽이 73g 들어있는 혼합액 220g을 만들었대요. 그럼 여기 여러분 220g이 있고요. 그죠? 여기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쳐서 시럽만 73g이래요. 그러면 73g에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소금이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분 소금의 양은 얼마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길래 두 개를 합쳐서 73g이 나오게 하겠느냐. 근데 그 두 녀석은 합쳐서 220이더라라는 소리죠. 그럼 얘를 여러분 B를 묻고 있으니까 여기를 X,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요? 네, 220 빼기 X라고 식을 적어 놓는 겁니다. 해놓고 여기 여러분 퍼센트만 구할 줄 안다면 그냥 공식처럼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0g 중에 73g이 들어있대요. 그럼 소금물 분의 네, 어찌 보면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농도죠. 그럼 여기서는 이걸 지워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2로 한번 또 지워주면 네, 11분의 5 나올 거고요. 이거는 11의 배수는 아니니까요. 11분의 365%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그런가요? 네. 그럼 여기에 11분의 365라고 적고요. 공식화 시켜보죠. 조금 지저분하네요. 곱해버리면 얼마인가요? 220이랑 25 곱해버리면 네 5000에 500인가요? 네, 5500입니다. 마이너스 25x 플러스 40x는 220하고 여러분 11분의 365를 곱해버리면 여기다 220을 곱해버리면 11로 지워지면서 20이 나와요. 그래서 73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요. 15x는 해놓고 5500이 넘어와서 빼지면 18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x는 120g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1번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네, 이렇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가 다른 소금물 A, B를 각각 100g씩 섞었더니 10% 소금물 C가 되었고요.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300g 섞었더니 역시 10% 소금물 D가 됐다고 합니다. 네, 두 소금물 A, B의 농도 차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그럼 A를 어찌 보면요, 또 미지수 둬야 될 것 같아요. 각각 100g씩 섞었답니다. 이렇게 100g, 100g 섞었더니 결론적으로는 200g에 10%짜리가 됐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퍼센트를 모르니까 A 퍼센트, 여기 퍼센트를 모르니까 B 퍼센트라고 한번 해보죠. 네. 그 다음에 소금물 A를 200g 넣었어요. 그러면 200g에 A 퍼센트. 그 다음에 소금물 300g에 B 퍼센트를 넣었더니 결론적으로는 500g에 10% 소금물이 됐답니다. 이렇게. 그럴 때 A 빼기 B나 B 빼기 A를 구하세요. 이런 개념이죠. 네. 공식화를 시켜보죠 또. 계산하면 몇 A 나오나요? 네. 100A 더하기 100B는 2000이에요. 여기서는요, 200A 더하기 300B는 5000입니다. 자, 여기는 100을 지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는 20이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 또 100을 지어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A 더하기 3B는 5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 각각 구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 2배 해서 계산해보죠. 2A 더하기 2B는 40이라고 나오고요. 방금 2A 더하기 3B가 50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B가 하나 더 더해졌는데 10이 늘었으니까 B는 10일 겁니다. B에다 10을 넣어주면요, A도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도 10이고 B도 10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녀석의 농도 차는 몇 %입니까? 빵 %입니다. 라고 잡아야 되겠죠. 네, 문제가 살짝 신기하네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25번으로 넘어오세요. 네. 네, 여러분 25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땅콩 소스 4%와 마요네즈가 3%로 만든 소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스의 양의 4%가 땅콩 소스고 3%가 마요네즈란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B라는 소스에는 땅콩 소스가 15%고 마요네즈가 5%가 첨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어찌 보면 소스 양을 Xg이라고 해보고요. B라는 소스를 g수를 Y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에 4%면 여러분 0.04X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땅콩 소스 15%면 0.15Y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네. Yg의 15%가 땅콩이에요. 그거고 결론적으로 땅콩이 60g입니다. 이거죠. 마요네즈가 30g이려면 네, 여러분 0.03X 더하기 이쪽에 5%짜리로 만들죠. 0.05Y를 두 개를 더했더니 이것이 30g이다. 두 개를 연립해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100 하면 좋죠. 네, 100배랑 100배요. 그럼 여긴 4X 더하기 15Y는 6000이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는 3X 더하기 5Y는 3000이라고 나올 건데 어차피 섞여야 되니까요. 얘를 5Y로 보지 말고 여러분 15Y로 보려고 각각 3배, 3배, 3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300배를 한 거예요. 300배 하면 여기 9X 되고요. 여기는 300배 하면 15Y 나올 겁니다. 300배를 하면 9000이 나오겠죠. 이렇게. 네, 900이 아니라 9000. 두 개를 연립하세요. 두 개를 빼주죠. 빼주면요.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300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X는 600g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A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2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와 한세미가 함께하면 5일에 맞출 수 있는 일을 바로 혼자 8일 동안 한 후 그 나머지를 한세미가 이틀 동안 해서 모두 끝냈다. 이 일을 바로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겠는가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1의 양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1의 양을 몇을 기준으로 잡았냐면요. 1의 완성이다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거 왜 잡은 걸까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가정이라면 내 맘대로 잡아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기를 여러분 맘대로 잡으세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랑 한샘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이름 참 특이하네요. 바로. 파라오도 아니고요. 그죠? 5일 만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얘는. 그죠? 아, 바로 한샘이가 같이 하면 5일이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혼자 하면 8일이 걸려요. 바로 혼자 8일 동안 하고 그거 나머지 동안 이틀 동안 해서 끝났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 거네요. 둘이 같이 하면 5일 동안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을 바로가 8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한샘이가 이틀 동안 했대요. 그래서 끝냈답니다. 그럼 이 일을 바로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 있죠? 여러분 5, 8, 2,
저런 숫자의 최소 공배수 정도 잡아보세요. 582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40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의 완성을 40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개를 만들면 일이 끝나요. 이런 식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랑 한샘이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있다면 이 양과 이 양을 더했더니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죠? 5일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8개씩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두 녀석이 합쳐서. 얘가 하루에 A개 퍼 1, 얘가 하루에 B개씩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개는요, 네, 얘가 이거만큼 만드는데 5일이 걸린다니까 지금 총 8개를 만들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보세요. 바로는 하루에 A를 만들 수 있고요. 한샘이는 하루에 B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일을 하면 A 더하기 B개를 결국은 5일 만에 끝낼 수 있다니까 이 일을요. 얘를 5로 나눠주면 8, 한마디로 하루에 8개씩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세분화가 됐어요. 바로 혼자 이번엔 8일 동안이란데요. 그럼 8A개만큼 만들었을 거고 나머지를 한샘이가 이틀 동안 했대요. 2B를 했더니 또 아까 같은 경우 40개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여러분 연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로 혼자를 구하니까 A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B를 지어줄 겁니다. 그래서 2배를 해주면요. 2A 더하기 2B는 16이라고 나올 거고 두 개를 빼보죠. 뺐더니 6A는 24, A는 4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바로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A는 하루에 4개씩 만들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40개를 만들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혼자 일하면 10일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죠. 28번입니다. 자, 물건을 정리한 일을 수근이만 하면 6일, 병만이만 하면 9일이 걸린다. 이 일을 이틀 동안 수근이와 병만이 같이 하고 남은 작업을 수근이 혼자 했다면 앞으로 수근이는 며칠 동안 더 일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와 있는 모든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잡으세요. 6, 9, 2의 최소 공배수는 18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8개를 정리하면 된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수근이는 6일 걸린다니까 네, 하루에 3개를 정리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만이는요 9일이 걸린대요. 하루에 2개를 정리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이틀 동안 수근이나 병만이 같이 한대요. 그러면 5개씩 만들 수 있는 그 힘으로 10개를 만들어 놨다는 소리예요. 이틀 동안 일했으니까. 그죠? 그럼 몇 개가 남아있나요? 8개를 이제 나머지 만드는데 남은 작업을 수근이 혼자 한대요. 수근이는 지금 하루에 3개씩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되나요, 여러분? 3으로 나눠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8로 3을 나눠주니까요. 네, 2 하고요. 20이니까 6이 들어가겠죠? 2.6, 2.66666 나오니까 2.67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2.671. 네, 앞으로 며칠 더 일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2.6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28번에 2번이 답일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쭉 넘어가셔서요. 기출문제 나올 때까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37번인가요? 그러네요. 윤복이가 N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의 가격이 처음에는 15% 올랐다가 그 다음 달에는 60% 하락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하락했겠습니까? 그거네요. 그럼 맨 처음에 매입한 금액을 A라고 해보죠. A라는 금액에 15%가 올랐대요. 그러면 얘가 1.15가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1.15가 돼 있다가 그 다음날 60%로 하락했대요. 60% 하락했다는 소리는 몇 퍼센트가 남았다는 소리죠, 여러분? 40%가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요, 네. 4.6A가 돼 있다는 소리죠. 그럼 윤복이가 매입할 때보다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1A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네. 뭐가 된 거죠, 여러분? 소수점을 지금 잘못 찍었네요, 제가. 0.46A, 0.46A입니다. 그러면 46%만 남았다는 소리니까 거꾸로 54%가 하락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3번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네, 38번을 풀어보죠. 네, 연필과 지우개를 합쳤어요. 15,000에 사서 연필은 원가의 30%, 지우개는 원가의 5% 이익을 붙여 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2,750원의 이익이 발생했답니다. 그럼 연필의 원가는 그랬어요. 자, 연필과 지우개를 합쳐서 15,000원에 샀어요. 그죠? 네,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산 겁니다. 연필은 원가의 30%, 지우개는 원가의 5% 이익을 붙여 판매했대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일단은 15,000이라고 나올 거예요. 얘가 연필 가격이고요. 얘가 지우개 가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우개는 원가의 5% 이익을 붙여서 판매한대요. 자, 지우개는 원가의 5% 이익을 붙여서 판매한다는 소리는 1.05Y로 판매하겠다는 소리고요. X는 원가의 30%로 팔겠다는 소리니까 1.3X로 팔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판매했더니
처음보다요 2,750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5,000 더하기 2,750이니까 17,750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를 뭐하라는 소린가요? 연립하세요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어차피 연필의 원가 x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양변에 몇 배 할까요? 네, 100배도 상관없어요. 100배 하시면 130x 더하기 105y는 1775000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5로 나눠줘도 상관없고요. 5로 나눌게요. 5로 나눠주면 26x 더하기 21y 5로 나누면 355000 이렇게 나오겠네요. 355,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21배, 21배, 21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1x, 21y, 15 곱하기 21은 여러분 얼마인가요? 315네요. 네. 여기다 여러분 지금 몇을 곱했냐면요. 21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315가 될 겁니다. 315에 0 3개가 더 붙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요값하고요. 요값 뺄 겁니다. 26x 더하기 21y는 3550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개를 뺐을 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5x는 두 개를 빼니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000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x를 구해주면요. 8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여러분? 그죠? 네,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요. 4만이었네요. 8000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의 원가는 얼마겠습니까? 네, 8,00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39번 한번 풀어보죠. 지난 3년 만기 기준으로 연 10% 복리 때 복리 예금에 300만원 예치했답니다. 3년 후 지나 받게 되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한 번 넣어요, 여러분. 초에 300만원 한 번 넣고 지금 자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 금액을 받겠다는 소리죠. 네, 그럼 10% 복리랍니다, 여러분. 300만원 예치했고요. 10% 이자가 붙으면 여러분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300만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300만원에 1.1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게 더 빨라요. 왜냐면 10%를 인상해줬다? 그럼 원래 100%였는데 10%가 플러스 된 거니까 110%가 된다는 소리고 퍼센트는 여러분 숫자로 바꿔주면 1.1 이렇게 될 겁니다. 1이 결국 100%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여기서 한 칸 더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00만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받게 될 겁니다. 라는 소리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아, 여기가 여러분 그거죠. 네. 여기가 한 번 더 이자가 붙은 거고요. 여기는 한 번 더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자가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걸 구하세요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1.1에 3번을 곱해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서 구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네,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설명만 드리다가 지금 끝날 뻔 했는데요. 다시 한번요. 네, 300만에 이자가 10%다 그러면 1.1에 붙으면 되고요. 이 금액에 또 한 번 이자가 붙는 걸 우리가 복리라 그러죠, 여러분. 네, 복리가 됐으니까 여기는 300만에 1.1이라는 어떤 금액에 또다시 1.1이 한 번 더 곱해진 겁니다. 이율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 값에다 또 1.1이 한 번 더 포함된 값일 거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3개가 연속이 됐기 때문에 300만 곱하기 1.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럼 1.1의 세제곱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1.1의 세제곱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구하셔야 돼요. 네. 1.1 해주면 여기는 쉬워요. 1.21이라고. 한 번 더 곱해보죠. 121, 121 이렇게 나와서요. 1331 해놓고 소수점이 3자리나 찍혀요. 1.331입니다. 그러면 300만 곱하기 1.331이에요.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네. 여기 여러분 만 단위니까 공이 4개가 더 붙어 있는데요. 공 3개를 얘한테 줘버리면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3000 곱하기 1.331이에요. 아, 1331 곱하기 3000입니다. 0003,99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99만 3,000원입니다. 답이 여러분 4번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제 39번인가요? 네. 아, 아니군요. 네, 39번 방금 했군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쭉 넘어가서 4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만 풀 거니까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격품은 150원의 이익에 불량품은 200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제품을 총 300개 생산했대요. 31,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불량품은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이랬네요. 네. 그러면 150, 일단 X개가 합격이고요. 불량품이 Y개라고 해보죠. 했을 때 총 300개래요. 이렇게. 그죠? 얘는 150X의 이득이 있고요. 얘는 200Y의 손해가 있어요. 어찌 보면. 했을 때 전체적으로 31,000원에 대한, 그죠? 네. 이득이 생겼답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데 불량품 개수 구하니까 결국 Y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50으로 일단 나눠줄게요. 50으로 나눠주면 6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불량품 개수, 한마디로 Y를 구하라니까 X를 지어줄 거예요. 3배, 3배, 3배 해보죠. 두 개를 빼면요. 마이너스 4Y에서 3Y를 빼니까 마이너스 7Y가 나올 거고요. 두 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28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Y를 구하세요 할 때 얼마가 나올까요? 네, 마7과 나눠주면요. Y는 40개였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인 거죠? 네, 1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네, 44번 한번 더 보죠. A학과에 염색한 학생은 22명, 파마한 학생은 15명, 염색과 파마 같이 한 학생이 5명. A학과 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파마 또는 염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A라는 집단은 집합을 22명이라고 놔두고요. 파마한 집단을 15명이나 놔두고 여기 둘 다 한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각각을 여러분 5씩 빼주면 순수한 A가 나올 거고요. 순수한 B가 10명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했을 때가 여러분 뭔 거죠? 전체 학급의 인원수겠죠. 더해주면요. 15명에 17명이니까 32명. 그래서 답이 여러분 5번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45번 문제 보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991이에요. 두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요. 네, 어렵지 않게 그냥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것이 992입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얘를 소인수분해해서도 돼요. 소인수분해해서 뭔가 좀 더 빨리 풀어도 됩니다. 소인수분해 한번 해봐요. 가장 큰 수들로 여러분 소인수분해 해주면요. 4도 되고 8로도 되고 네, 8로 나눠보세요. 8. 8, 1은 8, 19 나오니까 8, 2, 16, 8, 4, 32니까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4는 또 뭐로 나눠지죠, 여러분? 최대한 큰 수로 나눠보세요. 네, 4밖에 안 보이나요? 네. 4로 하면 31밖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차피 소수고, 네. 얘네들은 2의 5승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2의 5승 곱하기 31인데, 여러분, 하나를, 어찌 보면 연속된 수라고 보면 얘 32 곱하기 31이거든요. 연속된 두 수의 곱이 31 곱하기 32라면 앞의 수가 3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뒤의 수는 32고요. 그래서 두 개의 곱이 992라고 나온 거고요. 두 수의 합을 구하세요. 63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죠. 46번입니다. 갑의 중간고사 4과목 평균은 89.5점이래요. 나머지 영어 시험까지 합하여 5과목 총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려면 영어 최소한 몇 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일단 5분의로 갈 거예요. 5과목 시험 볼 거니까요. 이미 4과목 받고 마지막 5개입니다. 그러면 4과목에 여러분 평균이 89.5라는 소리는 총점이 몇인가요? 4과목 총점이 4 곱하기 89.5니까 이 0이고요. 4, 9, 36에 38, 3을 나가고 8, 4, 32에 네, 358점이에요. 그죠? 여기가 어찌 보면 4과목의 어찌 보면 점수 합입니다. 거기다가 몇 점을 더 받아야 얘가 90점 이상이 될까요? 그죠? 5로 곱해주면 450이 나올 거고요. 358 넘어가서 358 빼면 되겠네요. 빼면요, 여러분 92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적어도 92점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죠. A미술관의 이번 달 관객 수는요, 10,000명이었대요. 매달 관객 수가 5%씩 증가한답니다. 두 달 후에 관람객 수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10,000명이었는데요. 5%씩 증가한대요. 그럼 10,000 곱하기 1.05라고 써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늘어나신대요. 늘어난대요. 그죠? 두 달 후니까요. 그럼 10,000원 곱하기, 네, 10,000원이래요. 10,000명 곱하기 1.05의 몇이겠죠? 여기는 제곱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1.05의 제곱 일단 먼저 계산해야 될 겁니다. 525, 105 이렇게 나올 거니까 11025라고 나오고 수점 4자리 꽝 찍어주면 돼요. 1.1025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럼 1.1025에다가 10,000을 곱할 거니까 1.1025가 11,025 이렇게 변화하겠죠?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요? 네.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8번 문제 한번 또 보죠. 1부터 105 쪽으로 구성된 책의 페이지에 쓰여진, 네. 숫자 1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1부터
1의 자리가 여러분 1, 11, 21 해서 91, 그죠? 101, 101까지 가면 되죠? 그럼 1의 개수가 총 몇 개인가요? 1의 자리만 1. 1개부터 여기 10개죠? 여기가 10개고 11개입니다, 여러분. 1의 자리가 11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를 보죠. 10의 자리는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나올까요, 여러분? 19까지니까 10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여러분 1이 몇 개 나올까요? 100에 한 번 나올 거고요. 101, 102, 103, 104 이렇게 해서요. 105까지군요. 네. 숫자 1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100자리에서 6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개수를 구하세요 했을 때가 21개다 6개 된가 27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네, 4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48번에 여러분 답이 몇이었던 거죠? 48번에 4번. 네, 맞네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죠. 49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이와 기영이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수의 비율이 소영이는 1대 3, 기영이는 3대 5라고 합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500원짜리랑 100원짜리의 비율이에요, 여러분. 각각 16,000원씩 갖고 있다면, 소영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A개랑 3A개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기영이가 3B개랑 5B개를 갖고 있다고 해보죠. 얘가 500원짜리고 얘가 100원짜리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얼마일까요, 총? 네, 500원짜리 A개 갖고 있고요. 100원짜리 3A개 갖고 있으니까 300A1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를 합쳤을 때가 16,000원입니다. 라고 나올 거니까요. 800A가 16,000, 그럼 A는 8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2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네. 800으로 나눠주면 여러분 얘를 800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에 20 이렇게 적힐 거잖아요. 그래서 A가 2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은 몰라도 여러분 얘는 20개 갖고 있고 얘는 60개 갖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자, B를 구하기 위해서 곱합니다. 1500B 100의 5배니까 500B를 합쳤더니 16,000원이래요. 그러면 2000B가 16,000 이렇게 나오니까요. 나눠주면 B는 8 이렇게 나오겠죠. B가 8이니까 여기는 24개, 여기는 40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소영이와 가영이가 가진 100원짜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 했을 때 여기가 100원짜리 개수였죠, 여러분? 여기가 500원짜리 개수, 여기가 100원짜리죠? 두 개 합쳐주면 몇 개죠, 여러분? 100개라고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네. 어느 화원에서 올해 14,420송이의 꽃을 심을 계획인데요. 노란색, 흰색, 빨간색 꽃의 비율을 1대 3대 1로 하려고 한대요. 이때 흰색 꽃은 몇 송이를 심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전체 1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5개 중에서요. 흰색이 여러분 가운데 거죠? 5개 중에 3개는 흰색입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저기 14,420에다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5로 나눠주면 여러분 2, 8, 8, 5라고 나올 거고요. 거기다 3배하면 15, 25, 38, 24, 26, 326, 8,65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8,655송이 이렇게 나왔네요. 저희가 무슨 계산을 틀린 건가요, 여러분? 여기에? 네. 5로 나왔을 때 지금 여기가 4죠, 여러분. 네, 계산이 틀렸네요. 그죠? 아무튼 단위는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만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8,652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보면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문제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문제 풀이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5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요.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꼭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